안녕하세요. 10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받은 경제 뉴스 자료들,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관세 협상부터 두부 공급난, 또 호텔 요금, 암호화폐까지 정말 소식들이 많아요. 단순히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정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또 여러분의 결정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속을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요즘 경제가 정말 여러 축에서 동시에 변화하고 있잖아요. 관세, 통화 같은 거시적인 부분부터 에너지, 식량 같은 실물 공급망까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죠. 오늘 자료들이 바로 이런 큰 흐름들이 구체적인 정책이나 산업, 시장 반응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한번 찾아보죠. 좋습니다. 그럼 정책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한미 관세 협상. 일부 진전이 있다는 소식이네요. 그런데 그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구성 비율, 특히 현금 비중, 이게 아직 쟁점이라고요? 그리고 한미 통화 스와프요. 여기에 대한 공감대도 일부 형성됐다는 점도 좀 중요해 보이네요. 그렇죠. 이게 그냥 관세 문제만은 아니거든요. 투자, 통화, 더 나아가서는 안보까지 다 연결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안이죠. 특히 통화 스와프 논의가 좀 진전된다면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하죠. 수입 기업들은 아무래도 이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 원가 관리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환율 안정 기대는 좋은데 실제 효과는 좀 더 봐야겠군요. 정책 변화는 일본에서도 좀 보이는데요. 타카이치 산나 자민당 총재가 첫 여성 총리 후보로 유력하다면서요? 네, 그 소식 저도 봤습니다. 흥미롭죠. 타카이치 총재는 그 아베 전 총리 정책 있잖아요. 아베노믹스. 그걸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들 보더라고요. 금융 완화 기조가 유지되면 엔화 약세나 일본 증시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이죠. 이게 우리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또 반대로 엔저가 너무 길어지면 수입 물가 부담이 커지는 약간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엔저가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니까요. 금융정책 얘기가 나온 김에 암호화폐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중국이랑 일본 움직임이 완전 반대네요. 중국은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 스테이블 코인 사업을 막는데 일본은 오히려 은행에 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한다고요? 맞습니다. 딱 그렇게 양극화되는 모습이에요. 규제를 강화하는 중국이랑 이걸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는 일본.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점은 이런 흐름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글로벌 웹3 금융의 중심지랄까요? 이게 기존의 홍콩에서 혹시 도쿄 같은 다른 도시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웹3 중심지 이동 가능성이라. 이게 우리 기업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술 기업이나 투자 쪽에서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겠고요. 좀 더 길게 보면 아예 금융 인프라 자체가 재편될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둬야겠죠. 네. 이런 거시적인 변화 속에서 그럼 우리 주변 시장은 어떤지 한번 보죠. 국내에서는 좀 뜻밖의 두부 대란 우려가 있다고요. 국산 콩은 있는데 정작 두부 공장에서 많이 쓰는 그 저렴한 수입 콩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국산 콩이 킬로그램당 5,000원인데 수입 콩은 1,400원. 와, 가격 차이가 정말 크네요. 이게 딱 정부의 국산 콩 자급률 확대라는 정책 목표랑 시장의 가격 민감성이라는 현실 사이의 어떤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죠. 이런 정책과 시장의 엇박자는 결국 식품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소비자들 지갑 사정이나 소매 유통에도 영향을 주게 되죠. 와, 국산 콩 장려 정책이 오히려 현장에는 어려움을 준다니 참 아이러니하네요. 그런데 이런 공급 부족과는 완전 반대로 호텔 쪽은 아주 호황이라고요. 서울 인천 호텔 평균 요금이 30만 원에 육박하고 객실 점유율도 80%가 넘는다고요. 외국인 관광객 수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다는데 그 영향이 큰가 보네요. 네, 그렇죠. 외국인 관광객 수요는 막 늘었는데 호텔 객실 같은 공급은 단기에 확 늘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급 불균형 상황입니다. 이런 건 호텔뿐만 아니라 소매, 식음료, 명품 같은 다른 업계에서도 프리미엄화 경향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제 오프라인 매장은 그냥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좀 머물고 즐기는 체류형 경험 공간으로서의 가치를 더 높여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오르면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만족도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너무 비싸다 이런 인식이 생길 수도 있을 텐데요. 물론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단기적인 호황이 장기적인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가격 말고 다른 매력도를 높이는 노력이 분명 필요하겠죠. 네, 호텔과는 달리 홈쇼핑 쪽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군요. 정부가 중소기업을 위한 티커머스 채널을 새로 만든다곤 하지만 이미 비슷한 채널도 있고 SK스토어 매각사라도 그렇고 산업 자체가 좀 어렵다는 지적도 있네요. 그렇죠. 홈쇼핑 산업의 근본적인 문제는 채널 수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콘텐츠 경쟁력이거든요. 요즘 OTT나 라이브 커머스 같은 새로운 플랫폼들이랑 경쟁해야 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공공형 채널 하나 더 만드는 게 구조적인 해법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자재 쪽을 보면 은 가격이 크게 올랐다는 소식도 눈에 띄네요. 인도 축제 시즌 수요에다가 금값이 오르니까 대체 수요까지 겹쳐서 재고가 바닥날 정도라고요. 네, 은은 산업용으로도 쓰이고 투자재 성격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번 급등은 좀 단기적인 수급 충격, 특히 인도 쪽 수요가 갑자기 늘어난 영향이 커 보입니다. 귀금속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단기 급등 구간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죠. 오늘 쭉 들어보니까 정책 쪽에서는 협상 진전 같은 긍정적인 신호도 있긴 한데 실물 경제 여기저기서는 두부 대란이라 호텔 요금 급등처럼 공급망 문제나 수급 불균형 때문에 좀 불안정한 모습이 여전하네요. 금융시장은 이런 기대랑 긴장이 좀 같이 있는 상황 같고요. 정확합니다.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정책 변화, 산업 동향, 시장 반응, 그리고 투자 전략, 이게 다 연결되어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연결고리들을 계속 보면서 큰 그림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짚어본 내용들 외에도 좀 더 생각해 볼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동아시아 안에서 암호화폐 정책처럼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국가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우리 지역의 경제 경쟁 구도나 또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에 어떤 영향을 줄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분석에서도 더 깊이 있는 통찰로 돌아오겠습니다.